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차 한잔 나눌까 하고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손님들이 오시면 차를 자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제가 오늘부터 이렇게 여러 도반님들과 같이 차를 한잔 나누면서 적석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일들과 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11월 달부터 아무래도 이제 집합 금지가 많이 해제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11월 달에는 만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주로 이제 보이차를 좀 자주 즐겨 마시는 편입니다. 보이차가 아무래도 무난하게 이제 오래 마실 수 있기 때문에 보이차를 자주 마시게 되는데 오늘은 차를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원래 제가 이 차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고 차를 마실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저희 도반님께서 이 차를 취급하고 차를 소개해 줘 가지고 제가 이렇게 차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술 친구는 오래 마실수록 똑같은 이야기가 되풀이되고 점점 원숭이로 변해간다는데 차 친구는 오래 마실수록 더욱더 머리가 맑아지고 심도 있는 이야기와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나누지 못했던 그런 이제 영감이 떠올라서 좋은 시가 떠오르고 또 좋은 대화가 점점 깊어갑니다. 차 친구는 새벽까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술 친구는 저는 한두 시간 이상 있어 보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술 친구는 굉장히 힘든 친구라고 느껴지고 차 친구는 새벽까지 앉아서 차를 마셔도 전혀 피곤하지 않고 더 오래 있었으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 보이차를 만나서 우리 도반님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문득 느낀 게 이 보이차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그 과정을 쭉 한번 제가 시간을 거꾸로 되짚어 보았는데 이 차가 저한테 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지금 이 차도 저희 이제 밴드에서 이제 차 밴드에서 구입한 차인데 이게 지금 18년 되었답니다. 그럼 이게 차나무가 자라서 차잎을 따서 18년간 숙성해서 저한테 오기까지 그 과정을 짚어보면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이차에 대해서 또 공부하고 싶어서 영상을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보이차에 대해서 설명, 먹는 법, 우리는 법 설명 굉장히 많이 해놨습니다. 그런데 저도 역시 그렇게 알고 들었는데 문득 제가 이렇게 곰곰이 시간을 역행해서 보니까 이 차가 저한테 오기 전까지 많은 사람의 성격과 많은 시간이 흘렀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이차 강의에 보면 대부분 다 첫 차를 이렇게 우려서 차를 씻는다, 차를 살린다, 깨운다, 또 불순물 제거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는데 저는 그때 저희 도반들과 나눈 이야기가 제일 첫 번째 차를 우렸는 것 이것은 씻는다, 깨운다 이걸 떠나서 여기에 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노고와 정성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첫 잔을 따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차도 굉장히 위생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첫 잔을 제가 이렇게 소중하게 따라서 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차가 우려져서 먹어서 땀으로 입김으로 배출되어서 이 차의 본연의 성질, 향기는 어디로 가냐? 다시 차나무로 돌아간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화하여서 다시 돌아간다. 많은 시간이 걸려서 우려지고 숙성되고 했지만 결국 이 차는 본연의 차의 향기로 돌아간다. 거기까지 천년이라는 시간 동안 차나무가 살아남고 또 거기서 숙성되고 많은 사람한테 전해지는 그 과정이 이 한 그루의 나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거기에 또 영감을 얻기도 하고 많은 벗들과 대화를 나누고 하는 그 자리를 마련해 준 것이 차다 보니까 저는 차가 오염되었다,
먼지가 많다 이 말보다는 차에 감사하는 마음 먼저 담고 싶어서 이렇게 첫 잔에 따라 둔다고 저는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이런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을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또 이 차나무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먼저 첫 잔을 올리고 다음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차를 한잔 나누어서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련차는 여러 도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숙차가 발효가 잘 되어가 금방 이렇게 우려서 부어도 색깔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렇게 잘 나오고 맑고 잘 나오고 맛도 그냥 평합니다. 자, 영상으로만 여러분께 드려서 죄송하고 다음 기회가 되면 제가 직접 차를 한 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쯤 되면 아마 함께 차를 나눠 마실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또 시국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생각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숙차가 제가 일단 추천을 받아서 샀는데 제가 여러 가지 차를 마셔보았지만 이 차는 그냥 평범하면서 무난하게 마실 수 있는 정도, 그리고 부담감 없고 가격도 굉장히 또 저렴했고 시간도 어느 정도 오랜 시간 동안 숙성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마시기엔 굉장히 무난합니다. 꼭 비싼 차가 좋다기보단 자기와 또 인연이 되어서 좋은 차 파는 주인과 또 좋은 도반을 만나고 좋은 다인과 같이 했을 때 차가 더 빛나는 것 같고, 차도 각각의 기호에 따라서 또 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차를 좋아하는 청차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 녹차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이 숙병차가 오래 마셔도 무난하고 제일 평범하고 또 제일 깊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 우려도 깊은 맛이 나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차를 앞에 두고 수업을 하게 되면 의외로 많은 시간 동안 차를 마시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우리가 10주차 수업을 하게 되면 많은 도반님들이 이 차 보통 몇 잔 마시고 난 뒤에 배부르다 하는 이야기 하는 분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일반 커피라든지 일반 생수에 많이 이제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런 물을 먹는다 하면 몇 잔 안 마시면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이야기 많이 해서 못 마신다 그러는데, 이 보이차 종류는 많이 마실수록 습관화될수록 계속 마실 수 있고, 또 처음에 차에 입문한 분들은 얼마 마시면 금방 또 화장실 들락날락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기 싫어서 차 마시기 싫다는 분도 많이 계신데, 어느 정도 이 차 마신 습관이 안정화되고 꾸준히 지속적 되면 몸에 있는 이 방광의 기능이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물을 마시가 얼마 되지 않아 물이 잘 흡수되는 물을 마셔가지고 금방 방광을 내려가면 방광의 압박을 받습니다. 땡땡하기 때문에 화장실 가라 하는 신호가 오기 때문에 화장실을 가는데, 이런 따뜻한 차를 계속 마시게 되면 방광이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방광이 고무풍선처럼. 그래서 마시가 한 바퀴 돌고 신장에서 걸려져서 방광을 가게 되면 이 방광이 부드럽게 쭉 늘어납니다. 이렇게 풍선에 물을 담아서 놔두면 자연스럽게 퍼지듯이 자연스럽게 쫙 퍼집니다. 그래서 또 마시고 또 마시고 해도 방광이 점점 이렇게 쭉 자연스럽게 퍼지기 때문에 밑에 있는 요도를 압박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견딜 수 있고, 소변을 오래 참으라는 것이 아니고 또 좋은 차를 마시면 세포로 바로 흡수되기 때문에
몸으로 다 흡수하기 때문에 바로 방광을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를 마시 습관된 분들은 이 세포로, 피부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많이 마셔도 괜찮은데, 그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마시자마자 얼마 있으면 바로 화장실에 가야 됩니다. 바로 흡수되지 않고 또 방광도 단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해보면 몇 시간 동안 앉아서 계속 차를 물을 바꾸고 계속 끓여가 먹어도 화장실에 크게 안 가도 수업이 한 4시간 정도 끝나간 뒤에 화장실 가면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소변이 아주 부드럽게 잘 나오게 됩니다. 그것처럼 이 소변을 자주 보러 가게 되는 것도 방광의 기능이 단단해지고 굳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또 우리 도반님들 하게 되면 또 화장실 자주 덜랑덜랑거리면 또 창피할 것 같아서 꼭 참고 있는데, 그래 수업 중에도 화장실을 언제든지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라고 합니다. 그럼 계속 차를 이렇게 주게 되면 한 달, 2달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차를 마시도 몇 시간 동안 도반님들은 움직이지 않고 차를 잘 마시고 계속 마시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거나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에 대해서 이런 영상을 많이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차에 이제 우리가 품질을 평가하거나 또 가격을 논하거나 이런 다기들을 논할 때, 저는 차에 대한 이런 궁금증보다 저 차가 20년, 30년 됐으니까 맛이 어떨까 하는 궁금증보다는 그 차를 설명하거나 이렇게 평하는 그분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분은 차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으며 또 저분은 차를 오래 마셨으니까 피부가 인상이 전체적인 안정감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 궁금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차에 대한 지식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공부하면 많이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이 차를 다루는 분의 모습은 그 사람 단 한 사람 뿐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차가 어떻게 이제 매치가 되어서 이 사람이 차를 어떻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영적 교감, 이런 것을 많이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제가 차보다는 사람에 더 관심이 많고, 또 영상에 올라온 분들 보면 대부분 차를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천천히 조심스럽게 격조 있게 이렇게 다른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편안하게, 또 어떤 분들 보면 차를 너무나 건성건성 건들건들하게 다룬다는 분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차 향은 같지만 그 차를 다루는 사람의 향기는 각각 다르구나 하고 많이 보게 됩니다. 보게 되고, 또 나름 자신이 느꼈던 차에 대한 철학을 이야기 많이 하는데, 한편은 또 편향되기도 하고, 한편은 또 우리가 저희들이 참고해야 될 또 감명 깊은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고, 참고하고 싶은, 또 꼭 기억하고 싶은 이야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차를 누구랑 마시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손님들이 좀 오래된 지인분들 오시면 제가 이렇게 차를 이렇게 권합니다. 시간이 이제 널널하면. 그러면 커피라든지 다른 음료에 익숙해지던 분들은 이 차를 주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이렇게 차를 이제 우리가 이 수구에 따라서 차 한잔 하십시오 하고, 이 잔은 다 이렇게 엎어둡니다. 제가 엎어두면 이 잔을 이제 뒤집어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시간에 맞게 따라 드시면 되는데, 이걸 통째로 들고 이렇게 드시려고 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한 잔이니까, 이것도 커피 한 잔 먹듯이. 그래서 가득 2번, 3번 이렇게 가득 우려주면, 뭔 차를 그렇게 많이 담아주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분이 차와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문화가 이렇게 커피 문화, 음료 문화가 많다 보니까 이 차 문화, 집에서 가족 간, 또 친구 간, 자기 도반들과 같이 이렇게 차를 두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다는 걸 이렇게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기업에 이제 오너들도 만나가 차를 권해보면 그분들도 마찬가지 이 통째로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 사회생활을 굉장히 많이 한 분들인데도 의외로 이 차에 대해서 굉장히 또 부담스러워하고, 차를 한두 잔 마시면 이제 배불러 못 마시겠다 그런 이야기하고, 이 수구채로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봤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영상을 봄으로써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차를 대접받을 때 이렇게 수구채로 드는 일은 아마 없으리라 봅니다. 그것처럼 차는 술친구와 다르게 차친구 따로 있고 술친구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차를 대하면 제가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 시간. 우리가 청차 같은 경우는 최하 10년 돼야 먹을 수 있고, 숙병 같은 경우는 뭐 10년만 돼도 아주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청차 같은 경우 한 20년 돼야 먹을만 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차와 시간을 이렇게 연관해 보면 우리가 이제 일생 동안 살면서 이게 시간이라는 곳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묶여 삽니다. 숙명적으로, 운명적으로. 그 차도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차를 보면서 제가 이게 시간에 대한 개념을 많이 제가 이해하게 되었고, 나름 정리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는데, 이 차가 씨앗이 떨어져서 수많은 씨앗 중에서 자기가 먼저 발화해서 또 자라면서 주위에 있는 차나무들을 못 자라게 이렇게 그늘을 칩니다. 그늘을 치고 작은 나무들이 못 자라게 차에 나오는 고유의 이 히톤치드를 통해서 다른 나무를 못 살게 하고 자기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거나 또 가뭄이 들거나 강한 추위가 오거나 그래도 또 살아남고, 어릴 때 가축한테 짐승들한테 뜯어먹히지 않고 그나마 살아남아서 100년씩, 200년씩, 1000년씩 갑니다. 차나무가. 그 살아남은 시간 속에 수많은 세상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차나무가 듣습니다. 어린 나무 왕자처럼 이렇게 공간 속에서 울려 퍼진 소리가 차나무를 지나가기도 하고, 빗소리 지나가기도 하고, 세상에서 일어났던 모든 이야기, 소음, 공해, 그런 자연 소리와 예술 소리, 이런 것들이 다 거쳐 지나갑니다. 지구 공간 속에서.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가, 이 차나무는 유일하게 제가 이야기한 감로수라고 하는 감로정이 차 옆에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는데, 이 수많은 나무 중에서 유일하게 그 나무 잎을 압축해서 또 안 그러면 보관했을 때 10년씩, 20년씩, 하물며 100년 동안 보관해서 먹을 수 있는 낙엽이 과연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몇 가지가. 찾아보니까 보이차처럼 그렇게 오래 낙엽을 두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잘 없더라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상식 내에서는. 그래서, 이 차가 왜 그렇게 오래 보관되는가? 우리 선조들이 유일하게 이제 차나무를 가지고 숙성해서 우려서 거기에 비타민과 미네랄과 약성을 섭취했던 이유가, 이 차에 그 당시에 밝혀지지 않았던 감로정, 이 감로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경전에 나오고 또 오리의 뇌하 수치에 유황을 먹어도 해결할 수 있는 독성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물질이 바로 감로정인데, 유일하게 오리는 유황을 해독할 수 있는, 독을 해독할 수 있는 그 물질이 뇌하 수치에 있는데, 그 감로정이라는 물질이 보이차, 즉 녹차 잎 속에 있더라는 거죠. 이건 제가 혼자 스스로 이제 알아낸 하나의 이야기인데, 우리 도반들과도 많이 나누었는데, 그 감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찾게 되었고, 이걸 먹음으로써 건강에 굉장히 많이 도움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유튜브는 보이차는 실존해서 인다, 않는다. 보이차는 그냥 낙엽인데 제대로 만들지 않고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막 그 유튜브 올렸던데, 그런 분들은 그냥 재미있으라고 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보이차가 다 존재를 하고, 거기에 약성은 의학적으로 다 분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억지 주장은, 그렇죠, 조금만 깨는 사람도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로정을 어떻게 하면 우려 먹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게 되었는데, 보이차를 우리다 보면 색깔이 탕색이 처음에 이렇게 색깔이 탕색 갈색빛이 나오다가 점점점 희미해집니다. 뭐 보통 한 6, 7번 우려 먹고 그냥 버리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대충 이제 요 정도 크기 가지고 뭐 여기 한 6, 7번 우려 먹을 수 있다 이야기하는데, 제가 도반들과 긴 시간 동안 이야기하면서 우려다 보면 점점 탕색이 맑아집니다. 맑아지고 거의 흰색에 가까워지는데도 계속 우리가 마음을 담고 정성을 들이고 이 1000년을 거쳤어, 또 500년을 거쳤어, 또 20년, 30년을 거쳐서 우리한테 온 것인데, 이것을 소중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계속 우려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점점 달아져요, 차 맛이. 처음에는 보이차 특유의 향과 맛이 느껴지지만 계속 우릴수록 이게 점점 달아진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때 제가 여기서 정말 감로정이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맛이 나는구나 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반들과 또 차를 전문적으로 다뤘던 분들한테 많이 물어보았습니다. 이 차의 핵심 성분이 뭐냐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논문에 나와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과
각종 이제 우리가 가산 성분이라든지 성분들 이야기하는데 깊이 있게 여기서 감로정이 나온다고 이야기하는 분 한 번도 제가 못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보이차가 자라면서 아침에 이슬을 머금고 그 이슬이 말라서 사라질 때 일부는 흡수가 되고, 이 공간 속에는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 중에서 우리 인간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감로 에너지인데, 이 감로 에너지가 아침 이슬에 보이차 잎에 탁 앉았다가 해가 뜨면서 수분을 증발하면서 극유량의 감로정이 보이차 잎으로 스며든다는 거죠. 그게 10년, 20년 계속 잎을 통해서 나무로, 뿌리로, 줄기로 계속 이렇게 수분이 증발하면서 감로정이 남고, 그래서 계속 나무의 생체수가 운행하면서 점점점 감로정을 보유하기 때문에 녹차가 천년을 산다는 거죠. 그러면 극미량의 감로정이 새순을 피울 때 밀어 올립니다. 생명수를 밀어 올려서 녹차잎이, 보이차잎이 이렇게 피었을 때 그걸 따가 숙성하게 되면 바로 숙성되면서 수분은 날아가고 각종 효소, 효모들이 발효하면서 그게 감로정이 남아있다는 거죠. 거기서 우렸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성분들은 우리가 말하는 각종 미네랄, 비타민 성분이 우려나오고, 그 다음으로 마지막에 서서히 스며들기 때문에 가장 뒤에 나온다는 거죠. 이게 오랫동안 극미량으로 스며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추출하고자 하면 긴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다하면서 우려내야 마지막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의 흰물에, 흰색이 가까울 때 마셔보면 맛이 너무너무 달아요. 그래서 옛날 우리 선비들이 그 이북에 차나 한잔 하게나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술 친구는 초저녁에 마시면, 한두 시간 마시면 술이 골아 떨어져서 그 친구 집에 자거나, 안 그러면 집에 가거나 하지만, 정말 같이 공부하는 학인, 도반이 만나게 되면 밤새도록 학문을 논하고, 또 정치를 논하기도 하고, 자기의 철학을 논하기도 하고, 자기의 이념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계속 차를 마시다 보면 새벽쯤 되면 차가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껴서 마시다 보면 나중에 그냥 맹물만 돼요. 그래도 다시 물을 끓여가지고 부어서 마시다 보면 그때 새벽이 되니까 마음속 깊이 있던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고, 공간 속에 있는 에너지를 흡수해서 순간적으로 영적 교감을 통해서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식구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차 한잔하고 가시기나 하는 그 말이 그냥 지나가다 컵에나 덜렁 마시고 가는 것이 아니고, 새벽 동틀 때까지 앉아서 긴 토론을 하면서 이 차를 끝까지 우려서 먹어보면 맹물일지라도 우려서 마셔보니까 그 맛이 달다는 거죠. 그 친구 눈도 초롱초롱해지고, 또 상대의 의지도 명확하고 더욱더 열성 있는 눈으로, 우리 도반님들이 새벽 되어도 수업이 7시 해서 10시, 11시 끝나면 새벽 되어도 안 가고 계속 듣고자 하고 차를 계속 마시고 있으면 결국 이 차가 흰색으로 변합니다. 그때 그분들의, 도반님들의 눈빛에 따라서 새로운 이렇게 영감이 내려와요. 새로운 단어가, 또 새로운 우리가 이제 몰랐던 기회에 대해서 선조들이 했던 이야기가 쫙 영감을 떠오르면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고, 저도 그분들 덕분에 듣게 됩니다. 아, 이런 이야기 있었구나 하고, 저도 너무나 이게 감명 깊게, 어떤 때는 제가 이야기하면 막 소름 돋아요. 아, 이런 이야기 있었구나 하고, 제가 실시간으로 전송하면서 같이 듣고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고맙고, 그때까지 자리해준 도반들 너무나 고맙고, 또 그 도반님들도 특별히 일이 있어서 가고 싶으면 빼고는 다 남아있다는 거죠. 그분들도 가면서 굉장히 아쉬워한다는 거죠. 아, 가고 난 뒤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는데, 듣고자 하는데, 이렇게 오늘은 인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고, 앉아있던 분들은, 아, 그분이 가서 너무 아깝다. 이런 이야기 꼭 들어야 되는데, 꼭 그분한테 필요한 이야기가 가고 난 뒤에 너무나 많이 나와요. 평소에 그분이 궁금했던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유튜브 영상이 없기 때문에 가고 나면 못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가 쭉 시간을 거쳐오면서, 아, 감로수, 감로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이 없으면 함께 마시지 못하고, 여러분들 중에서 차를 좋아하는 분들이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차를 마셨지만, 즉
정말 맹물이 되어서 달달할 때까지 차를 마셔보았나를 묻고 싶습니다. 대부분 색이 조금 바르지만 다시 새로운 차 넣고 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백차라는 말이 그게 정말 백차가 아닌가. 그리고 백차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가 아닌가. 정말 멋진 친구가 아닌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나와 같이 백차를 마실 수 있는 친구가 내 주위에 몇 명이 있냐를 살펴보고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분은 인생이 정말 멋지고 그렇죠. 성공한 삶이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이차를 끓일 때 계속 뜨거운 물을 펄펄 끓는 물을 보이차 우리라 그러는데 그래 하지 않아도 이미 이 다구 속에서 차가 많이 우려져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해도 뜨거운만 아니라도 차가 잘 우려나는 것 같아요. 어제도 손님 오셔가지고 차를 나누면서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그분이 벌써 여기 다니기 시작한 지도 벌써 2년이 다 돼 간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참 빠르다면서 그래 따님이 이제 결혼을 막 해가지고 아이를 빨리 낳고 싶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늘 아이 갖는 게 소원이라면서 그런 이야기 하면서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래 이제 어머님도 이제 60이 넘었고 딸도 이제 30대니까 늦게 결혼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에 대한 굉장히 이제 조바심 느끼고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 60이 넘었으니까 길어야 뭐 10년 활동할 수 있는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나이가 한 10년 되니까 그래서 벌써 이제 이게 두렵고 섭섭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자주 하게 되는데 일주일이 찰나갔고 지난주에 제가 영상 올렸는데 벌써 또 일주일 지나가 오늘 또 화요일 됐으니까 금방금방 가듯이 부모님도 나와 만나서 헤어지는 것도 정해지는 시간 속에서 잠시라는 거죠. 그래 항상 딸하고 엄마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지만 그래도 이게 늘 아쉬움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가올 시간에서 미리미리 이렇게 이제 걱정하고 또 아쉬워하고 저 역시도 이제 이렇게 돌아보면서 벌써 이렇게 와 인생을 이렇게 휙 지나가듯 살았구나. 제가 20대에 아픈 사람과 인연이 되어서 어느 정도 이제 50 후반이 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너무나 찰나가 지나가구나. 그러다 때때로는 이게 맨날 이게 들어오자마자 원장님 아직까지 허리가 아파요. 원장님 왜 빨리 안 났어요? 이런 이야기 하면 먼저 들어옵니다.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시면 대부분 이제 통증을 먼저 호소하고 들어옵니다. 앉자마자 또 원장님 아직까지 원장님 왜 빨리 안 났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좋아져서 지인분들 데려오기도 하는데 그분 앉자마자 내가 움직이는 종합병원입니다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무슨 숙제가 많아가도 맨날 앉아있으면 맨날 아프다는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야 되는가. 그렇죠. 제가 그분들한테 다른 도움을 제가 원장님 그 덕택에 제가 뭐 행편이 좀 나아졌습니다. 안 그러면 뭐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참 좋을 건데 아픈 이야기를 하니까 이 미션이 언제까지 진행될까 하는 고민을 때때로 합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참 많은 시간이 흘렀구나.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무엇을 하고 지내야 될까, 어떤 일을 하면서 노후를 보내야 될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역시 이제 천성이 이렇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멀리 가 있거나 아무리 다른 데 가 있어도 사는 곳을 바꾸어도 주위에 아픈 분을 보게 되면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같고 또 이런 영상이나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 기공이 되어서 또 매일 먼저 찾아보게 될 것이고 주위에 또 약발 안 듣는다, 뭐 마음의 병이다 그런 부분 또 숨쉬기부터 먼저 하라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태어난 태생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과거를 이렇게 훑어보니까 역시 남을 가르치던 습관이 있다 보니까 지금도 뭘 하나 주워 담으면
그걸 잘 각색해서 따듬어서 또 누구한테 전해주고 싶은 욕심이 있듯이 천성이 잘 변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나들고 늙고 돌아가시는 것은 슬픈 것이 아니다. 부모가 다시 새 신을 신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우리 노래에도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하듯이 새 신을 신으면 다시 더 뛰어가고 싶다. 그 나던 노모가, 나던 부모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하고 마음 아프지만 다시 새로운 몸을 받았어. 먼저 갔으니까 다시 먼저 준비하고 있다가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그분이 어른이 돼서 나를 또 도와준다. 어떤 인연이든지 옆에 가까이 다시 만나게 된다. 단지 우리가 이제 포맷을 하고 마음이나 한 데이터를 제때 다운로드하지 못하다 보니까 못 알아볼 뿐이지 내 주위에서 다 도와준다. 나를 응원하고 내 편이 되고 좋은 말도 해주고 질책도 하고 꾸중도 하시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계속 돌고 돌기 때문에 그 순리 말면 결코 두렵거나 섭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물론 이제 듣는 따님이나 어머님은 그냥 건성건성 그냥 웃고 말지만 이제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살면서 이 시간이라는 개념 우리가 볼 때 찰나라는 개념을 볼 때는 일생도 찰나처럼 굉장히 짧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공력이 올라갈수록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10년 시간을 우리가 압축해서 10분 만에 1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오르게 되면 시간을 압축해서도 아주 알뜰하게 설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라고 하는 이야기 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하면서 10년 공부한 사람과 1년 공부한 사람이 격차가 있다 보니까 하는 말이 당신은 내 따라오려고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하지요. 또 그 인간은 죽었다 태어나도 천성이 안 바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제가 굉장히 이제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상대와 견주구나 또 상대가 나를 평할 때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는 말을 하지요. 천성이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타고난 천성을 바꾼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굉장히 어렵다. 제가 영상을 계속 올리면서도 숨쉬기부터 그 다음에 행공, 공명 이렇게 다 해라 하지만 이것을 실행하기는 그 사람의 천성에 따라서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즉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사람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누군가는 노력한다. 그것이 그 사람의 단순한 의지만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주위의 인연, 내 복은 적은데 주위에 있는 친구 도반들이 그 복덕이 강해서 억지로 친구한테 어떻게 설득하든지 유혹하든지 해서 데리고 간다는 거죠. 차가 같이 듣자. 그러니까 딴 생각해도 내가 갈 때 봐서 줄게. 들어봐라. 정말 이거 괜찮다. 내가 이거 해가 마음의 갈등을 쉽게 듣고 육체의 건강도 좋아졌으니까 진짜 친구니 꼭 들어봐라. 그래서 마지못해서 한 번만 참석하다 보니까 더 는다는 거죠. 2번, 3번, 이번 10주만 해보자. 내가 밥 사줄게. 내가 차 태워 왔다 갔다 할게. 그래서 10주 듣고 그분이 마음이 바뀌어서 호흡에 관심 갖고 수행에 관심 갖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듯이 그러나 좋은 법들을 통해서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분이 행동과 의식이 바뀐다 하는 것은 또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나마 기운을 통해서, 공력을 통해서 점점 가까워지고 다가서고 변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만 그냥 일상생활에서 내가 죽을 고비에 넘겼다 해서 그 사람이 바뀌냐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저 인간 저게 죽을 고비를 넘기더만 사람 변했다 하는 말을 처음 듣게 되는데 그 경우는 우리가 술을 많이 먹었다는 사람이 안성을 받았다든지 정말 죽다가 살아나서 가족의 소중함을 알았다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상생활 속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습성, 나의 행동, 나의 생각이 바뀐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희망을 보았던 것은 그런 분들도 단 하루라도, 단 10분이라도 호흡에 관심 갖고 10분 관심 갖다 보면 의식이
바뀔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잔소리를 100번 하는 것보다 그 사람한테 제대로 숨쉬게 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 자식한테 회초리를 들거나 벌칙을 가거나 핸드폰을 빼뜨고 용돈을 끊는 것보다는 하루에 10분이라도 그냥 코로 숨쉬기 앉아서 뭐 어제 앉든 누워서 하든 뭐 턱을 고고 하든 하루에 10분만 코로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내쉬는 습관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부모님께서는 용돈을 주겠다. 안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빠르다. 무슨 단체 정신개조하러 보내고 무슨 단체 뭐 마음 닦게 보내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부모가 지혜를 잘 열어서 수많은 영상이 있으니까 이 중에서 네가 편한 대로 숨쉬기 먼저 해봐라. 이렇게 숨쉬기만 일주일이건 보려건 한 달 해보라. 그러면 나중에는 부모가 간섭하지 않아도 혼자 버스 타가거나 또 수업 시간에 노는 시간 무조건 틈나는 대로 코로 숨 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많이 말하지 않아도 공유 올라가면 다 알아차리고 인간답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카이스트 그 교수분이 원장님하고 대안학교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뭐 수학 공식과 영어 단어를 외우기보다는 이렇게 숨쉬게 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사람 살아가는 방법,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대한 예절, 효 이것만 가르쳐도 될 것 같다. 이 수업장 일꼭 넣고 싶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저도 지금 현재 많은 이 교육 과정을 지켜보거나 단체 이런 수련회 이런 걸 볼 때마다 또 기업에서 우리가 신입생들 인성 교육 시킬 때 이런 숨쉬기부터 먼저 가르쳐 주면 굉장히 많이 도움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한테 효도하라 하는 말도 당연히 그거는 말 안 해도 이미 세상에 그것은 알려져 있는 법이다 보니까 아는데 부모한테 막 대들고 자기 바라는 거 안 해주니까 폐악질하고 또 뉴스에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고 그 자식이 숨 고르기를 못하고 또 자식을 대하는 부모가 숨 고르기를 못하다 보니까 부모도 눈으로 보고 자식이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식이 상황에 맞지 않은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거기에 대한 자기의 감정과 생각과 질책을 막 한다는 거죠. 또 자식도 부모의 자기 의사를 반대하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항변하고 반항한다는 거죠. 참지 않고 숨도 한번 쉬지 않고 바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화의 목적은 해답인데 해답은 여기 두고 계속 자기의 감정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말에 대한 거리도 멀어지고 장벽이 쌓이고 의사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부모도 자식의 나이를 거쳤기 때문에 자식 때의 생각, 저 정도 나이에 무슨 생각한다, 주위에는 평균화됐을 때 의식 수준이 어떻다, 환경이 어떻다는 인지하면 자식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한 발짝 물러나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이야기할 것인가 생각하면 충분히 해답이 있는데 자식 또한 그 정도의 또래의 나이가 되면 우리 부모님, 어른들의 생각이 어떻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면 지금 현재 어른들이 애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다, 또 우리 부모님의 성향은 어떻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다를 인지하면 거기에 맞게 조리 있게 그냥 육하 원칙대로 어머님 사실 제가 이런 돈이 좀 필요한데 그 돈이 필요한 것은 제가 지금 학교 생활하는데 이 물건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사치 비싼 거 살 수 있지만 이 정도만 해도 저는 그것이 충분히 활용하고 가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은 기능이 떨어지니까 새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친구들도 어울릴 때 어느 친구가 계속 맛있는 걸 떡볶이 사주는데 저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라든지 물론 이 정도 이야기할 정도 되면 부모와 싸울 일도 없죠. 애가 굉장히 조리있게 이야기하니까. 또 애가 그 정도 되면 부모가 알아서 애한테 잔소리 하지 않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성격인 당신,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한번 이야기가 나올 때 다시 한번 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날숨 이렇게 해보라는 거죠. 황당하지만 이야기하다가 그냥 숨 한번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어머님 이러다가 숨을 들이쉬고 야 이놈의 새끼야가 아니고 야 이놈이 아니고 아들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간이란 공간 속에 많이 제약을 받습니다. 숨 한 번 쉬는 시간, 그렇죠. 부모와 자식 간의 나이 시간, 그리고 차가 sak이 떨어져서 우려져서 여기 오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과의 저와의 소통의 시간, 모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숨속에 1년 공부한 사람, 10년 공부한 시간, 전생에 공부한 사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시간. 그래서 이 차를 우르면서 이 시간에 대한 걸 제가 많이 알게 되었고, 꽃이 피고 지고 장미 향기가 내는데도 그 향기가 다시 그 장꽃에 나는 이유, 이런 것을 많이 알게 되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옷을 올랐을 때도 이 옷이 도대체 언제 다 빠져나가나 하니까 시간이구나. 이게 혈관을 돌고 돌다가 서서히 빠져나가서 이게 다시 빗물에 땀이 흘렸던 게 빗물에 흘려서 공기 중에 화하여서 다시 온나무에 가서 다시 우리시올이 생겨서 다시 온나무가 점점 자라구나. 온나무가 자라는 것은 영양을 빨아당기고 물을 빨아당기지만 옷의 그 고유의 성질은 계속 공간 속에 빨아당기는구나.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된다 하듯이 계속 빨아당겨서 우리시올이 온나무에 장착되는구나. 그걸 다시 사람이 약으로 먹구나. 다시 순환하는구나 하는 것을 다 알게 되었다는 거죠. 어떨 때 보면 제가 황당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도반님들께 많이 하지만 곰곰이 시간을 짚어서 다시 해보면 어느 정도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알게 되면 열을 알게 된다. 열을 알면 백을 알게 되고, 그것처럼 11월에는 분명히 여러분과 같이 차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해보고 오늘은 이 차를 우리고 보니까 여러분한테 많은 이야기보다 제가 겸사겸사 차라도 한잔 하고 싶어서 자리를 마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 탕색이 진한 거 보니까 이 차를 맑은 색으로 우려 먹으려고 그러면 누군가가 필요한데, 저녁에 저희 또 가족이랑 같이 앉아서 이 차를 계속 우려가지고 맑은 색이 될 때까지 한번 마셔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이라도 자식과 또 부부 사이에 이 차를 마실 수 있는 가정은 불허화음이 되는 가정이 극히 드물다. 지금 우리 도반님들도 가족 간에, 자식 간에, 부부 간에 과연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보낸 시간이 한 달에, 1년에, 평생에 몇 분 있냐를 이렇게 가늠해 보시면 차는 사치가 아니고 멋이 아니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자식과 부모의 그 나이 차이가 있지만 찰나적으로 볼 때는 동급이다.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때 어느 스님이 이제 자기 아들 보고 계속 높임말을 쓰면서 그래 누구님 학교 잘 다녔습니까? 이라고 오늘 그래 뭐 창고에 같이 가서 같이 배밭에 가서 배를 좀 땁시다 이라고 창고를 좀 도와주시라길래 그 스님이 이제 출가를 했지만 이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스님이었는데, 가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단에 있는 스님이었는데, 그래서 스님은 왜 그래 자식들한테 이렇게 높임말 다 씁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물과 얼음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리고 물은 어느 형체에 들어가도 그대로 변화하고 동그란 데 들어가면 동그랗게, 네모난 데가 너만 되지만 얼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니까 그것이 아니고 물과 얼음의 차이는 얼고 안 얼고 극찰나는 거죠. 물이 있다가 어느 정도 온도가 떨어지면 탁 어는데 그 어는 순간과 물과의 차이는 극찰나이자 근본은 얼음이나 물이나 똑같다는 거죠. 즉 사람이라 하는 것은 똑같아. 단지 내가 물이었을 때, 내가 얼음이었을 때 차이듯이 내가 아버지로 먼저 왔을 뿐이고 아들은 뒤에 왔다는 거죠. 그러나 성질은 같다는 거죠. 성질은, 물이라는 성질은 형체만 다를 뿐이라는, 아버지라는 형체, 아들의 형체. 그래서 똑같이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19살 때, 20살 때 들은 이야기인데,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늘 그게 이제 남아있어요, 그게. 아, 그것이 답이다. 그 스님도, 그러니까 한 소식 하셨다고 이야기 하시더라고, 스스로가. 그래서,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또 한 인연으로, 나의 DNA를 가지고, 엄마라 하는 DNA를 가지고, 자식이 또 고유의 DNA가 형성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내 새끼, 내 자식, 또 내 후배, 남, 이렇게 많이 편을 짓는데, 자식이라는 사이도 이렇게 하나의 시공간을 볼 때는 극찰나적인 만남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아들은 무조건 아버지 말 들어야 되고, 부모 말 들어야 되고, 아들은 대꾸하면 안 된다, 반항하면 안 된다, 저 인간 저건 내 말을 무조건 안 듣는다, 나를 없인 여긴다, 이렇게 섭섭하다. 키울 때 고생해 키워놨더만 머리 좀 굵어지니까 부모 말 안 듣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되는 거죠, 논쟁이. 그러나 여러분들이 차를 이렇게 여러분 상황에 맞게 차를 준비해서 차를 나눠 보면 싸울 일도 없고, 또 조곤조곤 육하 원칙들 이야기하다 보면 안 통하는 게 없다는 거죠. 저도 어릴 때 자식을 굉장히 엄하게 키운 그런 편입니다. 원리에서 벗어나면 저도 아주 엄했지요. 제가 초등학까지 우리 애들도 제대로 고집 부리고 땡깡 부리고 말한다고 이러면 회초를 가져가지고 막 말 그대로 회초리질 했는데, 초등학교 한 고학년 될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무조건 애들이 알아서 하니까 또, 애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보면 또 이해가 됐기 때문에 애가 지금 이제 30이 다 돼 가도록 싸운 적도, 애들한테 화낸 적도 없고, 고함 친 적도 없이 지내왔는데, 그럼 저도 편하고, 애들도 편하고, 또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30년 동안 살면서도 다툼이 없다는 거죠.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해보고 상대 입장에서 들어보면 싸울 일이 없다는 거죠. 남들 들으면 또 엉뚱소리 하고 배 아픈 소리 한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상대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힘들다, 불안하다, 또 억울하다 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해가 된다는 거죠. 하기 싫은 것도 내가 하기 싫으면 상대도 하기 싫다. 내가 밥 먹고 물 밥그릇 치워라, 이렇게 하면 상대도 귀찮다는 거죠. 예, 내가 하기 싫으면 시켰으니까 상대도 하기 싫다는 거죠. 그럼 내가 물 먹고 싶으면 내가 그냥 물 가져와서 먹으면 돼요. 또 많이 가져가 나눠주면 돼요. 또 먹은 밥그릇 일어서면서 그냥 싱크대 갖다 놔면 돼요. 그런데 앉아서 거리밌게 마누라 밥상 치워라, 밥그릇 치워라, 물 또 없나, 이렇게 자기를 입으로 리모컨처럼 쓰면 편하지만 상대는 불편하다는 거죠. 나도 이제 나들어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픈데 영감탱이에 맨날 앉아가지고 입으로 리모컨으로 뭐가 온나 재떨이가 온나 이렇게 하니까 싫다는 거죠. 재떨이가 온나 소리 하지 말고 담배 좀 끊어라, 이렇게 많이 하지요. 그러다 또 분쟁이 되죠. 그것처럼 상대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다툴 일이 없다. 그럼 물 한 그릇 아들도 따라주고 마누라 따라주면 가족이란 그 식구, 같이 한솥밥을 먹는 식구니까 당연히 자식이 먼저 밥을 먹으면 물 가져온다는 거죠. 또 자식이 맛있는 게 있으면 부모한테 먼저 가져온다는 거죠. 세상을 이제 서로가 소통만 되면 아무 다툴 일이 없고 분쟁이 없다는 거죠. 정치도 소통, 자식 간의 소통, 타인과의 소통, 그런 소통. 그래서 이 차 문화라 한 것이 하나의 이제 기호식품과 사치를 떠나서 인간의 대화의 소통을 열어주고, 이 하나의 낙엽이 우리 인간한테 너무나 많은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먼저 첫 잔을 이렇게 올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차를 나누고, 또 오늘 또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있고, 또 여러분들과 소통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굉장히 소중하고, 덕분에 저도 차를 굉장히 잘 마신 것 같습니다. 저의 차는 다 마셨고, 우리 도반님들 차는 다음에 마실 수 있도록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차에 대해서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